사도를 섬멸하거나 에바 등장 시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지개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자막을 꼭 켜고 봐주세요.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1편부터 정주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PV판에서는 무지개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신극장판에서는 무지개가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에바가 등장할 때 또는 사도를 무찌를 때마다 무지개가 나오는데 이 무지개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테니 노아에게 커다란 배를 만들게 한 후 150일 동안 비를 내려 홍수로 인간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그친 후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무지개를 다시는 사도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제1시조민족의 약속이라고 해석하면 사도가 계속 심판으로 오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안노 감독님이 이렇게 풀기 쉬운 문제를 내셨을 리가 없잖아요. 사도 선멸이나 에바 등장 시 무지개가 보이는 이유는 사도와 에바의 몸이 빛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있어? 네, 증거 있습니다. 使徒は粒子となり、両方の性質を備える光のようなもので構成されているのよ。 사도는 빛과 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은 사도가 빛의 별의 빛의 나라에서 온 빛의 거인이기 때문에 사도는 빛과 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대사가 무슨 뜻이었는지 궁금증이 풀리셨죠? 例えば、ほら、この使徒独自の固有波形パターン。そう、構成素材に違いはあっても、信号の配置と座標は人間の遺伝子と酷似しているわ。 99.89%ね。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사도와 인간의 유전자가 99.89% 일치하는 이유는 사도의 조상인 아담과 인간의 조상인 리리스 모두 빛의 별에서 온 빛의 거인 울트라맨이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대사도 무슨 뜻이었는지 궁금증이 풀리셨죠?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셔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울트라맨을 설명한 5편 영상을 꼭 보세요. 울트라맨에 대한 설명 없이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왜 에반게리온이 아닌 다른 작품을 설명드린 건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파탄青です。間違いない。使徒だわ。パターンオレンジ AT フィールド反応なし。パターンオレンジ使徒とは確認できません。パターン青間違いありません。使徒です。ですって。分析パターン青。間違いなく。パターン青使徒と確認。 에바는 패턴 오렌지, 사도는 패턴 청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화면을 유심히 보면 블러드 타입, 즉 혈액형이라고 나오네요. 리리스의 LCL이 오렌지색이니 에바의 피는 오렌지색이고 사도의 피는 파란색일까요? 보시다시피 사도의 피는 빨간색입니다. 혈액형이 피 색깔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놈의 패턴청 패턴 오렌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目標の AT フィールドは依然健在。パターン青からオレンジへ周期的に変化しています。どういうこと？マギは回答不能を提示しています。答えを導くにはデータ不足ですね。 자, 슈퍼컴퓨터 마기도 대답 못한 걸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도나 에반게리온이나 빛으로 몸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도는 파장이 짧아서 패턴 청이 되는 것이고 에바는 파장이 길어서 패턴 오렌지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 있어? 네, 증거 있습니다. 무지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빛이 유리를 수직으로 통과할 경우 진행 방향이 바뀌지 않지만 비스듬하게 비추면 진행 방향이 꺾이게 되는데 이를 굴절이라고 합니다. 백색광 안에는 여러 가지 색이 들어 있습니다. 파동이 한 번의 주기를 가지는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는데요. 빨간색은 파장이 길고 보라색은 파장이 짧습니다. 프리즘은 두 번의 굴절을 통해 빛을 파장별로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장치입니다. 빨간색과 보라색 빛을 통과시킬 경우 빨간색 빛과 보라색 빛의 파장이 달라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빛의 진행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리치코가 뭐라고 그랬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光のようなもので構成されているのよ。 사도와 에바가 백색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무지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이유를 찾으면 안 되고 과학적으로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간혹 신극장판 제9사도 발데일이나 마크6처럼 파란색 파장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는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16사도 알미사엘의 경우
몸통에서 백색광이 나오고 있죠? 이 장면은 안노 감독님이 친절하게 파장이 변하고 있어서 패턴이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계시네요. 어때요? 참 쉽죠?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와, 이래도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럼 보다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 조상인 카오루와 인간 조상인 레이를 살펴볼까요? 카오루의 비밀이 밝혀지면 제레가 절 죽이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카오루는 일단 건너뛰고 리리스인 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지가 레이네 집에 처음 방문하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백색광이 물컵에 들어오고 굴절이 일어나서 무지개가 생성됩니다. 이것은 레이가 제2사도이자 리리스라는 암시였던 것이죠. 신극장판에서도 이 장면은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우연히 그려넣은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구라 아닌데? 좋아. 레이가 빛이라는 거에 내 좋아요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를 건다. 쫄리면 돼지시든지. 이 씨발놈이 어디서 약을 팔어? 오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를 건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준비됐어? 까볼까?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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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작자 궁작자 따라리라라르. 무지개네요. 제가 이겼습니다. 레이를 스캔했더니 무지개가 보였습니다. 즉 레이도 빛으로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바도 한번 스캔해볼까요? 에바도 무지개네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무지개가 보였던 것입니다. 光のようなもので構成されているのよ。 이 대사도 했고 무지개도 보여주고 이 정도 노골적으로 보여줬으면 안노 감독님이 이걸 설명 안 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 장면도 레이가 빛으로 보이죠? 엔드 오브 에바에서 레이가 이부키마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레이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TV판에서는 라미엘이나 초호기 재생 장면처럼 돈과 기술적인 문제로 표현의 한계가 있었지만 신극장판에서는 돈과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러 장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초호기 팔이 재생되는데 이 팔은 피와 살로 재생된 팔이 아닙니다. 바로 빛으로 재생된 에이티 필드인데 에이티 필드도 빛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지개가 보이는 겁니다. 초호기는 이 빛으로 만든 팔을 이용해 마징가 제트를 오마주해서 로켓 펀치를 날립니다. 그리고 팔을 다시 빛으로 재생하죠. 이 팔이 비친 또 다른 증거로는 마크 6에게 카시오스의 창을 맞고 기동 중단이 되자 팔이 사라지게 됩니다. 피와 살이었다면 사라지지 않았겠죠. 증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엔딩 크레딧을 보면 사람의 이름은 백색광으로 표시되고 프리즘을 갖다 댄 중앙 부분은 무지개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큐에서 가프의 문을 열 때는 무지개색이었는데 파에서 가프의 문을 열 때는 빨간색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신극장판 얘기라 TV판 해석에서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영업비밀이 너무 많이 새나가네요. 큐에서 제13호기 몸통을 보면 백색광이죠. 그래서 가프의 문도 무지개색이고요. 백색은 신을 상징합니다. 파에서 데빌맨, 아니 초호기의 몸은 백색광이 아니라 적색광입니다. 왜 적색광이 나는지는 신극장판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초호기의 몸에서 백색광이 아니라 적색광만 나오고 있어서 큐의 엔딩 크레딧은 무지개색이 아니라 빨간색 파장만 보이는 것이죠. 안노 감독님이 그냥 되는 대로 색칠하실 리가 없잖아요. 세계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른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TV판 DVD는 빨간색, 블루레이는 파란색, 신극장판 블루레이의 케이스는 무지개, 빨강, 오렌지, 파랑으로 구성되어 있고 카라 홈페이지를 보면 검정, 빨강, 오렌지, 파랑, 백색이 있습니다. 여기서 검정과 백색은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음향을 상징하죠. 아이캐치와 자막도 음향을 상징하고요. 카오루는 하얀 달에서 왔는데 검정 플러그 슈트를 입혀 음향의 대비를 보여주고 하얀 셔츠와 검정 바지를 입고 하얀 바닥과 검정 피아노 앞에 앉아 하얀 건반과 검정 건반이 있는 피아노를 칩니다. 레이는 검은 달에서 왔는데 하얀 플러그 슈트를 입어서 음향의 대비를 보여줍니다. 레이는 수영복도 하얀색이죠. 큐에서는 검정 레이도 등장하는데 검정 레이는 신극장판이라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파란색 파장은 패턴 블루인 사도와 아담을 상징하고 주황색 파장은 패턴 오렌지인 에바와 리리스를 상징합니다. 빨간색 파장은 인간을 상징하는데요. 코어아는 사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묘사되고 신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적색으로 묘사되고요. 레이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백색광으로 묘사가 된 것입니다. 이 장면도 푸른 우주와 빨간 모놀리스의 대비를 통해 사도와 인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使徒は粒子となり両方の性質を備える光のようなもので構成されているのよ。 여기서 입자와 파동 양쪽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자역학의 발동을 걸기 시작한 사람은 광전효과로 노벨상을 받은 아인슈타인인데요. 아인슈타인은 빛이 파동이 아니라 입자일 수 있다는 광양자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광전효과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영상 내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설명란의 영상 링크를 클릭해서 시청해보세요. 아인슈타인 덕에 1927년 클린턴 데이비슨과 레스터 저머가 전자를 대상으로 이중 슬릿 실험을 하여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양자역학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거시 세계에서 밀가루 같은 입자를 슬릿을 향해 던지면 반대편에 일자무늬가 생기고 소리나 물결과 같은 파동은 슬릿을 지나며 회절이 되어 넓게 퍼져나갑니다. 가운데가 가장 진한 것은 파동의 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슬릿을 두 개로 할 경우에 파동은 어떻게 될까요? 파동은 서로 회절과 간섭을 일으키고 벽에 간섭 무늬가 생깁니다. 이중 슬릿에 입자를 쏠 경우에는 무늬가 두 줄로 생기겠죠. 이제 원자 단위의 미시 세계로 들어가서 전자를 하나씩 던져보겠습니다. 슬릿이 하나일 때 밀가루를 던졌을 때와 같은 결과가 나오고 슬릿이 두 개일 때 간섭 무늬가 생겼습니다. 입자를 던졌는데 어떻게 간섭 무늬가 생길 수 있죠? 이상하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검출 센서를 이용해 확인하려 하면 다시 두 줄이 나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양자역학을 가장 엉터리로 설명한 영상인데 영상 중에서 문제가 없는 부분만 보여드린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엉터리 영상들은 눈이나 카메라로 쳐다보면 입자가 되고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파동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중 슬릿 실험은 완전 진공, 완전 암흑 상태에서 실험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눈이나 카메라로 관측을 하는 게 아니라 센서를 이용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센서조차도 전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입자와 파동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주로부터 관측을 당해서 파동과 입자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측의 의미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의미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자면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파동과 입자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참 쉽죠? 궁금해서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상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더 헷갈리실까봐 엑기스만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을 듣고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외우세요. 아이러니하게도 빛이 파동이 아니라 입자일 수 있다며 양자역학의 문을 열은 아인슈타인조차도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부정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이해를 못했으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빛이 파동과 입자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양자역학이구나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레이를 가지고 이중 슬릿 실험을 해볼까요? 레이를 발사했더니 레이가 여러 명이 나오네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도 아모르파티와 같은 말입니다. 양자역학을 피해갈 수 없다면 즐기세요. 자기 운명을 사랑할 때 비로소 위버맨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편 설명을 보시고 점점 일이 커지는데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편에도 양자역학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텅 빈 듯 했으나 꽉 차 있는 영화와 진짜로 텅 비어 있는 영화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에반게리온은 관측이 이루어지면 명작이지만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망작이 되는 양자역학적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안노 감독님의 천재성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번 편과 마찬가지로 전세계 최초로 안노 감독님의 영업비밀을 공개해드릴 예정인데 앞으로 안노 감독님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천재인지 제가 왜 그렇게 리스펙하는지 여러분도 점점 더 깊이 아시게 될 겁니다. 끝으로 제 채널의 썸네일을 잘 보시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이라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무슨 의미로 무지개색을 사용한 건지 알아채신 분 계신가요? 아무튼 안노 감독님 리스펙합니다. TV판뿐만이 아니라 신극장판 최종편에도 양전자총이 등장합니다. 왜 하필 양전자총을 사용하는 걸까요? 양전자총에 담긴 비밀이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다면